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크가 소리가 겹치는 괜찮습니다. 네.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 강동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내용 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거에 오늘 좀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원래는 제가 광주하고 나주 지역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만 좀 했었잖아요. 근데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알고 피해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좀 촬영을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오늘 역시 불법 스팸하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관련해서 짧게 피해 예방 차원에서 드릴 말씀이 있고, 오늘은 좀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사례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찌지직거리는 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냥 마이크 없이 할게요. 제 목소리 크니까. 먼저 제가 드릴 말씀, 보이스 피싱하고 불법 스팸하고 스미싱 같은 것들 관련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차례는 그 스팸과 불법 스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팸은 아시겠지만은 저 어원이 미국에서 있는 스팸 통조림 만든 호멜사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저 스팸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좀 그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는 형태가 좀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태를 빗대어 가지고 스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저 스팸이 불필요한 좀 광고하는 행태를 빗대어서 스팸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스팸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저 스팸이란 말이 국내에서 법으로 정의할 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잡혀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스팸에 대한 개념이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당스럽네요. 이제 불법 스팸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고를 보내는데, 사업자가 광고를 보내는데, 사업자는 자기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광고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광고를 보내는데, 받는 사람은 나는 광고를 받기 싫은데 자꾸 이 사람이 광고를 보내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개의 의견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조율하기 위해서 법에서 광고를 보낼 수 있긴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켜서 광고를 보내서 수신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일단 어떤 내용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법인데, 이 법을 위반해서 전송을 하면은 이 내용이 불법 스팸이 됩니다. 이렇게 불법 스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같은 것도 전송을 하는데, 일반적인 광고뿐만 아니라 도박 광고나 불법 의약품 광고 같은 것들도 전송을 하게 되면은 불법 스팸이 된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스팸이 아닌 경우랑 좀 불법 스팸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은 첫 번째 사전에 수신자 무조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 광고 받으시면은 앞에 이렇게 괄호 광고 붙어 갖고 오잖아요. 광고 문자 받으시면 괄호 광고 붙어 오고, 맨 밑에 보면은 무료 거부 해갖고 080번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괄호 광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광고 처음에 딱 받으면은 이게 광고구나, 그래서 볼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바로 핸드폰을 닫거나, 이메일 같은 경우도 광고를 제목에서 미리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넣지 않고 전송하게 되면은 불법 스팸이 돼서 이것도 동일하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법을 지켜갖고 이렇게 사업자가 광고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준수를 해갖고 광고를 전송하거나 동의받고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불법 스팸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 관련해가지고 문자 많이 오잖아요. 홍보 문자. 근데 이게 스팸으로 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 홍보 문자 같은 것들은 스팸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아까 규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법의 테두리 규제 대상인데, 광고성 정보는 맞는데 저 선거 홍보 문자가 영리 목적성이 없어요. 영리성이 없다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홍보 문자는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광고 문자긴 하지만 규제 대상은 아니다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하고 스미싱이란 개념이 있어서 요거를 좀 스팸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하고 스미싱하고 스팸하고 크게 차이점은 스팸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송하는 전화나 문자를 스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전화나 문자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목적이냐 아니면 사기를 쳐서 돈을 가로챌 목적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스팸과 보이스피싱이 이제 달라진 거고, 보이스피싱은 이제 음성하고 피싱하고 이제 합쳐갖고 나온 말인데, 이제 예전부터 나온 말 중에 그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그 자기네들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계좌가 문제가 있으니까 범죄가 연루돼 있으니까 계좌에 범죄가 연루가 돼 있으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어떤 특정한 계좌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막 보관을 하거나 맡겨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행태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죠.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좀 한 단계 이제 더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가족 납치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몸값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화가 좀 종종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들 가족관계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좀 했었겠죠. 해가지고 선생님 어르신들 자녀분들 외지 나가 있는 자녀분들을 가족을 납치했다, 몸값을 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좀 종종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관련해 갖고 보이스피싱 요즘 많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TM 전화, 대출 관련해서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는데 이게 나중에 광고로도 갈 수가 있고요. 광고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보이스피싱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대출 광고 전화가 이제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받는데 이제 뭐 저처럼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안 받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혹시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전화를 듣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 내용을 좀 듣다가 이제 돈을 빌리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일반 금융권에서 이제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까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팅 전화로 온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려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보통 신용도가 낮습니다. 그 신용 등급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용 조회를 하고, 그러면 신용 등급이 낮다 보면은 저쪽 상담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 지금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 저희가 돈을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신용 등급을 좀 올린 다음에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부 정도 상환은 변제를 하셔야지 신용 등급이 올라가니까 한 빚 중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일부 먼저 변제를 하시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5천만 원을 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 없는 돈 만들어 갖고 뭐 500이나 1000만 원 이렇게 변제를 하는데, 그럼 은행에다 변제를 하려면 그 자기가 원래 돈 빌린 데 가갖고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상담원이 알려준 계좌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스피싱 요즘 전형적인 대출 관련해 갖고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서 조직원들이 대출 관련해서 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뭐 거래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대출 관련해 갖고 이렇게 전화가 오면 텔레마케팅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확률도 높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미싱은 문자로 오는 사기 문자입니다. 사기 문자인데, 대표적인 게 예전처럼 문자 안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죠.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은, 예전에 그 어르신들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인터넷 주소 그 URL을 누르면은 동영상이나 웹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이제 그런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서 그 인터넷 주소를 내가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그 뭐 웹페이지나 동영상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 안에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깔립니다. 그러니까 해킹 프로그램이죠. 해킹 프로그램이 휴대전화 안에 깔리면서 내 휴대전화가 해커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문자만 단순히 본다고 이렇게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있는 그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셔야지 이제 프로그램이 깔리거든요. 그럼 이걸 깔게 하려면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내는 사람들은 이걸 누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유도하는 내용으로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오는 문자가 택배 사칭 문자예요.
택배를 시켰는데 선생님께서 부재해갖고 반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문자가. 그리고 뭐 확인하세요라고 해갖고 그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젊은 친구들은 택배를 시켰는데 내가 뭐 보통 낮에 집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자가 이렇게 택배 반송된다고 오면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까는 그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 이제 스미싱이고, 예전에는 뭐 지인 사칭 해가지고 돌잔치 초대장이라고 해갖고 많이 넣었었잖아요. 그 URL. 그 다음에 한참 유행했을 때 그 빵집 쿠폰, 빵집 쿠폰이라고 해가지고 넣어갖고 유도해가지고 그 누르도록 유도한 경우도 많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도록 해서 그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에 깔리게 유도하는 게 이제 스미싱입니다. 요거 피해 관련해 갖고 발생하는 거는 뒤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나 봐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썼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신번호 변작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선생님들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좀 법을 해서 많이 금지해서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번호를 변작해갖고, 원래는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서 이제 전화를 거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안 속으니까 뭐 111이라는 번호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이면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나, 경찰청이면 뭐 112로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검찰이면 검찰청 번호로 이렇게 변작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럼 사람들이 그 번호가 이제 찍히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믿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에서 발신번호를 함부로 변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고, 저희 회사에서 발신번호가 이제 변작이 안 되도록 일정한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업무가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발신번호가 변작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검찰청에서 온 번호가 찍히더라도 여기 내용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권이라고 해갖고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 대표 은행권 번호로 1588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표 번호가 오긴 하는데, 이것도 상당수 발신번호가 변작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정도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 사례 중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발신번호 변작되고 온 전화를 받아갖고 계좌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돈을 어떤 다른 계좌에다가 이제 맡겨놓고, 그런 계좌에다가 이제 이체를 시켰다가 그렇게 사기당해가지고 이렇게 날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갖고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보이스피싱을 이 전화 070으로 전화를 하면은 어르신들도 이제 대부분 교육을 받아서 아시니까 안 속아요. 안 속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요즘에는 그 결제 문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 카드 결제 쓴 적도 없는데 자꾸 결제 문자가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 그 결제 문자 보면 이건 또 웬 결제 문자가 왔지? 라고 궁금하고 이제 마시는 분도 있는데, 왜 결제가 됐냐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화를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게 그 유명한 그 안마의자 회사에서 결제가 됐다고 엄청 뿌려졌었습니다. 그 안마의자가 결제됐다고 이제 한 100여만 원이 결제됐다 이제 문자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누가 받냐면은 그 보이스피싱 상담센터에서 받습니다. 그게 아마 중국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상담센터 그런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의 그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뭐 해킹당해서 뭐 유출된 것 같다. 그래서 자동으로 결제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걱정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핸드폰에 혹시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사용 프로그램을 보내준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내준 거를 깔면은 그게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해킹 프로그램인데, 그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아까 전통적인 스미싱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걔는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걔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생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내가 자기네가 뭐 대검찰청이라고 하면은 대검찰청 사무실 번호가 인터넷 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무실로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봅니다. 얘가 진짜 검찰청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딱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그 전화를 가로채가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담센터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대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도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고, 111 눌러서 신고를 해도 그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걸 다 중간에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난 분명히 대검찰청에 전화를 해갖고 그냥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대검찰청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믿게 돼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모르는 문자가 오면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혹시라도 너무 궁금해하고 전화를 하셨는데 얘네가 무슨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신용카드가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의 프로그램을 깔라고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본인이 혹시 까시게 되면은 이거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심을 많이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전달해서 깔라고 하면은 절대 그거 깔면 안 된다. 요거 하나는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어제 그 문자가 온 거예요. 아, 결제 문자요? 아, 그거 이따가 제가 끝나고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예. 그 결제 문자가 아직 여전히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뿌리는 문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무시하는 게 제일 좋고요. 무시하는 게 제일 좋고, 왜냐면 결제되더라도 그거 나중에 취소할 수 있거든요. 진짜 결제가 됐더라도 나중에 내가 뭐 카드를 분실해서 결제했으면 그거 취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 그렇게 전화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카드 쓰면 날라오는 그 문자 원래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로 날라오지 저 결제 사칭 문자들은 그 번호로 안 날라오거든요. 다른 번호로 오기 때문에 혹시 처음 보는 번호로 그렇게 날라오는 거는 나는 결제한 적도 없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그렇게 오면은 그거 그냥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이 보낸 문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미싱인데 아까 뭐 빵집 쿠폰이나 아니면은 택배 사칭 문자 해갖고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그럼 누르면은 그 휴대전화에 그 해킹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 깔리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저 첫 번째가 예전에는 그 소액 결제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뭐 10만 원이나 15만 원이 이렇게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저게 통신사에서 막아놔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어서 저런 이제 좀 이슈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이 프로그램이 깔리면서 선생님들 핸드폰 안에 있는 뭐 전화번호, 문자, 내용, 그 다음에 휴대전화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 그거를 다 그 해커들이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가 무슨 악용을 하냐면은 요즘에 도박 문자 같은 것들 많이 날라오잖아요. 도박 문자 같은 것들이나 막 불법 광고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를 걔네들이 이걸 보내는데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그 인터넷에 가보면은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가입해서 돈을 넣어놓으면은 문자를 한 번에 막 몇만 통씩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본인 번호,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법이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번호로만 발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도박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핸드폰 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본인이 인증을 하잖아요. 본인이 인증을 누르면은 그 핸드폰 번호로 인증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스미싱을 당해갖고 스미싱을 당한 사람이면은 만약에 그 해커가 그 사이트에서 제 번호를 입력을 하고 본인 인증을 누르겠죠. 아니면 그 핸드폰 번호 인증을 누르겠죠. 그걸 누르게 되면은 저한테 그 인증 문자가 오게 되겠죠. 근데 나는 신청한 적도 없는 인증 문자가 왔길래 한번 쑥 보고 뭐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봤는데 이 인증 문자를 그 스미싱한 해커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번호로 등록을 하고 제 번호로 등록이 된 거죠. 발신 번호가. 그럼 제 번호로 발신 번호가 등록된 다음에 도박 문자가 막 몇만 통이 이제 발신이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도박 문자가 막 몇만 통이 발신이 되는데 저는 그때도 몰라요. 그렇고 제 번호로 그런 도박 문자가 지금 발신되고 있는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도박 문자를 받은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받고 이제 지워버리고 신고하고 마시는 분도 있지만 그 막 전화를 하십니다. 그 발신자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냐 하면서 욕설을 하고 아니면 문자 회신으로 욕설을 막 하십니다.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은 나는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하죠. 그렇고 이제 궁금한 차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통신사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왜냐면은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문자 내용을 보고 그 스팸으로 신고를 하십니다. 스팸 신고 방법은 이따가 제가 끝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팸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스팸이 신고가 돼서 한국인터넷진흥으로 신고 내용이 접수가 되고 그 시스템이 분류를 해서 도박 문자 같은 불법적인 문자 전송자면은 그 해당 통신사에다가 알람이 갑니다. 시스템상에서 알람이 가서 얘는 불법 도박 문자를 보낸 전송자니까 조치를 취해주세요라고 알람이 가면은 통신사에서는
바로 저를 이용 정지 시키겠죠. 그러면 제 핸드폰은 저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용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저게 스미싱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요즘에는 제가 볼 땐 요거예요. 근데 이게 이용 정지됐다고 이제 금전적 피해 같은 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 뭐 하루 이틀 뭐 정지가 되고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냥 빨리 복구하면 좋긴 한데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래 걸리면은 다시 풀려면은 내가 도박 문자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사에 가가지고. 그럴 걸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며칠씩 걸립니다. 근데 며칠씩 동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폰이 안 되면은 사업에 지장을 받겠죠. 그다음에 뭐 여기 와 계신 분들 뭐 핸드폰 뭐 며칠 사용 못 하시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스미싱 조심하시고 그래서 인증번호가 해킹 당해가지고 대량 문자가 발송돼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미싱 문자가 오면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주소 같은 걸 넣어서 문자를 보내면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라. 뭐 택배 사칭 문자, 택배가 반송된다 뭐 이런 문자가 오더라도 그냥 내용 확인하고 전화로서 확인하지 그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터넷 주소 같은 거는 꼭 아는 지인들이 보낼 때 그런 것들만 좀 확인하시고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경우에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등이 유출됩니다. 제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전화번호가 유출되고 관련된 뭐 갤러리에 있는 사진까지 다 유출되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렇게 유출돼서 또 메신저 피싱이라는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런 거는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신번호 변장 아까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할 때 이렇게 발신번호를 변작해가지고 뭐 제일금융권 뭐 은행들의 그 해당 은행 번호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이거든요.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아니면은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가로채는 게 종종 있으니까 발신번호가 찍혔다고 그 번호가 반드시 그 회사 번호가 맞다고 이렇게 확신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이라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제 스미싱을 당해가지고 제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랑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다 가져갔잖아요. 해커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을 카카오톡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본인이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다 말을 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뜨니까 제 사진을 올려놓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뭐 고모 삼촌 이모님 그럼 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보통 이걸 많이 합니다. 뭐 무슨 말을 하냐면요. 뭐 삼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 나가지고 아니면은 뭐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 돈 보내려면 인증서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있다. 한 90만 원만 좀 먼저 좀 이체를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보통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사진이 이제 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스미싱을 당하면은 해커가 제 사진을 올려놓고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급해서 그런데 한 90만 원만 이렇게 이체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걸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딱 보면 카톡에 이제 제 사진이 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급하냐 뭐 얘기하다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90만 원 정도를 이체를 해줍니다. 이게 최근에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인데 엄청 많이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분들 사진만 보면 이제 조카나 아들, 딸이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믿고 이렇게 막 보내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신문기사에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해커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반드시 돈 보내기 전에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 네가 보낸 거 맞냐?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카카오톡 친구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뜨죠. 돼 있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말을 걸면은 여기에 추가 차단 스팸 신고 이렇게 뜨잖아요. 처음으로 말을 걸면은 모르는 사람이. 근데 요게 이제 떠갖고 오는 경우에는 그냥 따리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 카톡 하던 그 대화방이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만들어진 대화방에서 딸인 척이나 아들인 척하면서 조카인 척하면서 이제 말을 걸면은 요거 반드시 통화를 해보고 통화를 꼭 하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만 돈을 보내주고 통화가 안 됐다. 그럼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메신저 피싱 이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거 90만 원 정도만 보통 요구를 하는데 이 이유가 아마 보이스피싱 때문에 금융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이상 송금을 하면은 30분 동안은 출금을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구를 할 때 100만 원 이상은 절대 요구를 안 하고 빨리 빼내갈 수 있게 90만 원, 뭐 99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은 돈 많이 없다 그러면 있는 거라도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저 경우에는 보면은 한 4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가로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요 메신저,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조카분이나 자녀분들이 얘기를 걸더라도 한번 요것도 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화하자 그러면 절대 통화를 못 하잖아요. 통화하면 이제 들키니까. 가진 변명을 다 대요. 그 친구들이 뭐 핸드폰이 고장났다든지 등등등 지금 뭐 바빠서 안 된다는. 그래서 통화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팸 전화 관련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게,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게 그 TM 영업이에요. TM 영업인데 TM 영업 중에 대출 광고입니다. 이 대출 광고로 처음에 전화가 오면은 그 제일금융권 이름을 사칭하면서 전화가 대부분 많이 옵니다. 뭐 저기 써 있는 대로 무슨 은행 해갖고 오는데, 이번엔 뭐 행사 이벤트가 있어서 되게 저리로 몇 천만 원까지씩 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되게 저리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믿고, 그러면 선생님이 대출을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용등급 조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용등급 조회에 동의를 해주시래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동의한다라고 하고 이제 신용등급 조회하는 거, 신용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보통은 신용등급이 낮잖아요. 그런 텔레마케팅 전화에서 돈을 빌릴 정도로 이제 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신용등급이, 선생님은 신용등급이 우리가 원하는 신용등급보다 낮아서 저희 쪽에서는 돈을 빌려드릴 수가 없고 선생님 등급에 맞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돈이 급하니까 그러다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전화를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대출업자들한테 넘깁니다. 보통 지역에 있는 대출업자나 사채업자들이죠. 그러면 전화가 그 대출 사채업자들한테 대부업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저 사람들은 대부 중개업자들이에요. 중개업자들이어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한테 넘겨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럼 그 수수료를 그 대부업자가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내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중간 수수료를 보통 저렇게 해서 막 한 5% 정도, 제가 1,000만 원을 빌리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동네에 있는 대부업자한테 가서 빌리면은 수수료 떼는 거 없이 그냥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TM 업자들한테 해갖고 빌리면은 중간에 저 TM 업자들이 수수료를 더 받아가기 때문에 더 비싼 이자로 빌릴 수밖에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런 대출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대부업자 찾아가서 차라리 빌리시는 게 낫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쁜 애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신용정보만 갖고 도망을 갑니다. 돈 빌려주겠다고 신용정보 제공해달라 그래서 제공하면은 그 신용정보만 조회해갖고 도망을 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업자한테 팔아먹습니다. 그 정보를. 그런 나쁜 애들도 있으니까 뭐 TM으로 대출 관련된 광고 전화가 오면은 절대 응대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전화 와가지고 계좌 얘기가 나온다. 계좌가 어쩌고 저쩌고 계좌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족 납치했다고 전화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 전화 받으시면은 바로 끊고 그 가족분들한테 그냥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해보시면 통화가 되거나 아니면 끊고 바로 112로 경찰을 바로 신고로 해서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요즘에 보이스피싱 내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하여 전달하여 주거나 계좌를 이체해 주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광고 보면은 뭐 주류 판매업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좀 빌려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면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문자가 오거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광고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수입업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만 좀 이용하게 해주면은
아니면은 뭐 그 현금 카드 있잖아요. 요 현금 카드를 좀 이용하게 해주면은 한 달에 뭐 300, 400씩 주겠다. 이런 알바 모집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받은 사람이 보내는 계좌 있잖아요. 그걸 자기 계좌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받는 계좌도.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계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돈 뭐 한 300, 400 준다고 한 달에 그 계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빌려줬다가 문제가 되면은 같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까 절대 본인의 계좌 타인한테 빌려주면 안 된다. 이것도 명심해 주시고 그 카드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은 선생님 혹시 어르신들 당하시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이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지금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수취인의 계좌를 출금이 안 되도록 정지시키는 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돈을 보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먼저 하실 일이 은행에 가서 내가 보낸 돈이 출금이 안 되도록 정지시키는 거,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당하시면 좋은데 혹시 당하셨는데 당하셨다가 바로 알게 되면은 경찰 신고보다 먼저 하시는 거는 은행에 가서 계좌 출금 정지시키는 거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미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꼭 명심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주소, 문자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을 하면 안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은 좀 스미싱에 걸릴 위험은 없고요.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런 택배 문자를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이걸 눌렀다. 난 눌렀다. 이거 실수로 눌렀다. 급한 마음에 실수로 눌렀다 생각하시면은 이거 스미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서비스 센터 있잖아요.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 뭐 공장 초기화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절차 따라 혼자 할 수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그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요 공장 초기화를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휴대전화가 처음에 공장에 나왔을 때처럼 깨끗한 상태로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청을 하면은 뭐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나 그 사진 같은 것들 그냥 옮겼다가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주니까 혹시 스미싱 문자 같은 걸 URL을 클릭해서 스미싱 당한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무시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바로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서 공장 초기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고 내가 모르는데 자꾸 인증 문자가 온다. 예, 스미싱 됐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도 바로 공장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신번호 변작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발신번호가 변작돼가지고 나는 뭐 검찰청 같은데 아니면은 제일금융권 이름으로 사칭해갖고 뭐가 왔다, 보이스피싱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호나라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발신번호가 변작됐다고 신고를 좀 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조치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신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 같은 거나 아니면은 070 번호가 와야 되는데 뭐 특정한 기관을 사칭해서 발신번호가 이제 변작돼서 오는 경우에 보호나라 와가지고 발신번호 변작에 대해서 좀 같이 신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팸 관련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불필요한 광고가 자꾸 온다. 나는 자꾸 귀찮게 불필요한 광고가 자꾸 온다.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현재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광고를 못 보내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 동네에서 슈퍼나 아니면 치킨 가게에서 치킨을 시켜 먹거나 슈퍼에서 이제 포인트 적립한다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주면은 슈퍼 같은 데서 오늘 상품 뭐 세일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아니면 내가 치킨 시켰으면 치킨 그 동네에 있는 치킨 가게 아저씨가 뭐 오늘 치킨 뭐 이벤트 할인 행사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이분들은 동의를 안 받았지만 법에서 예외적으로 내가 최근에 거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사업자분은 그 해당 고객한테 거래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동의가 없더라도 광고를 보낼 수 있게 소상공인들은 좀 동의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외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광고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흔히 아는 기업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흔히 아시는 그런 기업들에서 광고가 자꾸 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있는데 어르신분들 동의받은 기억이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잖아요. 대부분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입하거나 아니면 저 오프라인으로 어디 회원 가입하실 때 보면은 그냥 동의 체크란 있어서 동의 체크하고 그냥 확인 누르시잖아요. 요 안에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데 이런 거를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동의하라니까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다 보면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나 아니면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이렇게 체크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가니까 혹시 나는 쓸데없는 광고 자꾸 와서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하실 때 동의 체크란 볼 때 요 동의 체크란을 좀 명확하게 읽어보고 그 홍보나 마케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라는 체크를 하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홍보나 마케팅 관련해 갖고 동의 체크를 안 했다고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법에서 그걸 금지해 놨어요.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뭐 활용 동의에 체크를 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지 않냐면은 그걸 사업자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혹시 홍보나 마케팅 관련된 문구가 있어서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동의를 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좋고요. 혹시 광고 문자 같은 것들, 광고 전화를 받았는데 불편하시다. 앞으로 이런 광고 필요 없는데 자꾸 온다. 그러면 그 밑에 080 번호로 된 무료 거부 다음에 080 번호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080 번호가 무슨 돈 나가는 번호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이 나가는 전화번호는 060 번호입니다.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정보 이용료가 나가는 전화번호예요. 그럼 내가 전화를 걸면은 그 정보 이용료라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전화는 이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잘 인지를 하시고 이용하시고 080 번호는 무슨 번호냐면은 수신자 부담 번호입니다. 수신자 부담 번호. 그러니까 내가 080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저는 통화 요금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제 통화 요금 자체를 그 수신하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번호가 080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080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한테 광고를 보내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은 앞으로 그 사람들은 동의를 받았더라도 내가 거부를 하면은 광고를 못 보내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개인정보만 적으면 경품을 주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하고 성별, 아니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만 적으면은 뭐 경품을 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쿠폰 같은 거 주는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쿠폰 그 이벤트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이렇게 이벤트에서 저한테 5,000원짜리 쿠폰을 주면서 이 사람은 제 개인정보를 받아가지만 거기에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 체크란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무슨 회사 같은 데다가 제 개인정보를 돈 주고 팝니다. 그 목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체크만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쓴다고 뭐 경품이나 쿠폰 같은 거 주는 행사가 있더라도 절대 웬만하면 응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뭐 보험회사 같은 데다 팔려서 근데 그게 나중에 보험 텔레마케팅 전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 쓸데없는 불법 스팸이 많이 온다. 특히 도박 대출 관련된 불법 광고가 많이 온다 하실 때 저기 이동통신사에 보면요. 지능형 스팸 차단 서비스라고 부가 서비스인데 무료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신사에서 10개의 도박 문자가 전송이 되면은 그 중에 한 8개는 걸러주고 한 2개 정도가 저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단이랑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차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받는 그 도박 문자나 불법 광고, 불법 뭐 도박 문자, 대출 광고, 불법 대출 광고 이런 것들을 다 차단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게 보통 나는 차단 안 된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통신사에다 상담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혹시나 스팸 차단 서비스 가입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안 돼 있으면은 가입을 해달라고. 요거 무료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가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나는 내가 동의를 했건 그 다음에 거래를 해서 했건 상관없이 광고 문자 같은 거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열으셨고 그 차단 문구 있잖아요. 광고 문자 차단 문구로 괄호 광고를 넣으셔서 차단 문구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광고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저 법에서 광고를 전송하려면 괄호 광고를 반드시 넣도록 의무적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괄호 광고 안 넣고 광고 문자 전송하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업자들은 저 괄호 광고를 넣어서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에 괄호 광고를 차단 문구로 설정을 해놓으면은 광고 문자가 수신이 안 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조심해야 될 게 화장품 TM하고 건강식품 TM이 있는데 이게 뭐 직접 몸에 좋아서 하는 텔레마케팅도 있겠지만은 일부 사업자분들이 좀 사기라고 하긴 뭐하는데 좀 어르신분들이 잘 모르니까 좀 악용하기 위해서 하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화장품하고 저기 건강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히 나이 좀 있으신 여성분들한테 타겟으로 전화를 걸어갖고 화장품 홍보를 합니다. 이거 뭐 바르면 피부 엄청 좋아지고 뭐 젊어지고 주름 개선되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그 TM 하시는 아주머니들 하루 종일 전화하시는 분들이고 상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 되게 잘하세요. 근데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솔깃하거든요. 그 하시는 말씀이 피부 되게 좋아지고 노화 방지되고 피부도 탄력이 있어지고 하니까는 솔깃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솔깃한데 근데 이분들 또 물건을 판단 소리를 안 해요. 샘플을 보내줄 테니까 샘플을 한 2주 정도 발라보시고 괜찮으시면 나중에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샘플을 먼저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샘플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받아서 샘플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본품을 같이 동봉해서 보냅니다. 상자 안에다가 본품을 동봉해서 보내는데 거기 안내서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본품 포장을 뜯으시면은 본품 이거 구매하셔야 된다고 그 안내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거 꼼꼼히 읽어보는 친구들은 그 읽어보는데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꼼꼼히 안 읽어보시다 보니까 그 포장을 뜯다가 실수로 샘플 포장 뜯다가 실수로 본품을 잘못해서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본품 포장 뜯기만 하는 순간 그 아까 그 화장품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시중에서 그냥 몇만 원 안 하는 화장품입니다. 많아야 한 3만 원, 5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화장품인데 그거 한 30만 원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화장품 판매 사업자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텔레마케팅으로 뭐 화장품 광고 전화가 온다. 웬만하면 그런 피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듣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끊어주시기 바라고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식품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거 받으면 뭐 고혈압, 당뇨 등등등의 뭐 몸에 좋다고 되게 말을 잘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이제 좀 조금씩 뭐가 안 좋으시니까 이제 솔깃하거든요. 듣다 보면 똑같이 또 사람 소리는 안 하고 샘플 보내줄 테니까 샘플 한번 좀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샘플 받으면은 그 본품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본품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는데 그 본품 포장을 실수로 뜯게 되면은 그것도 몇만 원 안 하는 건강식품인데 몇십만 원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좀 종종 화장품 특히 건강식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도 그 앞에 가로 광고가 붙어갖고 오니까 이메일도 나는 쓸데없이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에 가로 광고 필터링을 설정을 해가지고 다른 차단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 스팸이 만약 들어오는 경우에 이런 스팸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좀 신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무슨 업무를 하냐면은 이 신고된 내용을 접수받아가지고 첫 번째로 아까 도박 같은 그런 불법 광고가 오면은 시스템에 바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통신사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발신자에 대해서 이용 정지를 시키고 이 번호를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런 업무를 실시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실시간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갖고 불법임이 확인이 되면은 그 전송자에 대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분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 신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정보가 있어야지 이렇게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신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C 원격 점검이라는 것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요. 혹시 선생님들 집에서 컴퓨터 쓰시는데 컴퓨터가 뭐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아니면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돼 갖고 나는 인터넷을 막 하고 있는데 자꾸 광고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혹시 나는 뭐 해킹이 된 것 같다. 뭐 아니면 이런 악성 프로그램 때문에 광고창이 자꾸 떠서 인터넷 쓰는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네이버에서 보호나라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보호나라를 검색하시면은 보호나라라는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안 서비스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요. 저 PC 원격 점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그 원격 점검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은 그런 악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특히 그 애드웨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광고
막 팝업 뜨게 하는 광고, 그게 이제 컴퓨터에 깔려 있으면은 요걸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뭐 컴퓨터를 잘 몰라서 직접 하기가 어려우시면은 그쪽에 요청을 하시면은 그쪽 담당자가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대신 저 서비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저 보호나라에 접속하셔갖고 PC 원격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면은 예, 괜찮으실 겁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진흥원으로 불법 스팸을 받으시면 많이 신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고를 해주십사 많이 들었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혹시 뭐 같이 휴대전화 꺼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셔가지고요. 최근에 온 광고 문자 중에 나는 뭐 동양격도 없고 나한테 아주 불필요한 광고인데 왜 자꾸 얘가 나한테 광고를 보내냐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광고 불필요한 광고인데 얘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보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확인된 광고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그 광고 문자를 눌러서 하얀 바탕화면에 저렇게 광고 내용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글자가. 이 광고 내용을 손가락으로 한 2초 동안 꾹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내용을 한 2초 동안 꾹 눌러봐 주시면은 그 목록이 뜹니다. 문자에 목록이 뜨죠. 목록 중에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스팸 신고, 스팸 번호로 신고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광고 문자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바로바로 그러니까 내가 도박 문자나 뭐 대출 광고, 불법 대출 광고 같은 것들을 받았다 하면은 바로 그렇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 인터넷진흥원으로 접수가 돼서 바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바로 신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르신분들 중에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스팸 광고 관련해 갖고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제일 불편한 게 저 070으로 오는 전화번호예요. 070이 찍혀서 오는 전화가 자꾸 와서 내가 업무 일하는데 자꾸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고 보이스피싱 쪽에서도 오고 그 불편함이 너무 많다. 난 070 전화로 오는 전화를 아예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랬는데 나는 070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설정을 하면 안 되고요. 나는 070으로 오는 전화는 그냥 다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다가 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좀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070 번호 이제 처음에 그 휴대전화 열면 전화 그 앱 있잖아요. 전화 앱을 누르면은 저렇게 여기 숫자가 있는 요 화면이 뜨잖아요. 이 숫자가 있는 화면에 떴을 때 오른쪽 위에 보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가. 그 점 3개를 눌러보시면은 그 안에 설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설정 또는 통화 설정 뭐 이런 설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설정을 눌러보시면요. 목록이 막 뜨죠. 목록이 떴는데 그 안에 뭐 차단 관련된 목록이 하나 있습니다. 수신 차단, 그 다음에 거절, 수신 거절, 거부 뭐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목록이 하나 있는데 그 목록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쭉 차단 뭐 설정이나 뭐 그 거부 같은 거 목록을 쭉 눌러갖고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번호를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쭉 밑줄이 그어져 있고 뒤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이런 목록이 뜨는데 그 목록에다가 누르셔서 07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70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단을 확인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차단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단 조건을 눌러보시면은 현재는 해당 번호와 일치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해당 번호 일치가 아니고 해당 번호로 시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지금 차단 목록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표시나 확인을 누르시면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차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앞으로 070으로 이제 오는 전화는 벨이 울리지 않고 그냥 기계에서 알아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일하시다가 자꾸 귀찮게 이런 거 전화가 와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070 번호가 전화가 오더라도 여기에 본인 선생님들 핸드폰 번호에 이렇게 찍힙니다. 왔다는 거, 이런 전화가 왔었다는 거. 벨이 울리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확인되니까 혹시 지인이 보내는 전화번호면은 지인이 쓰는 전화번호면은 그쪽으로 회신을 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070 번호도 차단해서 좀 불법 스팸이나 이런 피해를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